네,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양대 시장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어떤 전략 세워볼지 달달한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인트입니다. 산적해 있는 문제들, 상승 모멘텀은 부재하다. 양대 시장 일봉으로 봤을 때 두 시장 모두 계속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또 다시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죠. 미국의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됐고요. 금리 인상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압박이 시장에 대한 압박이 계속 들어올 텐데 저희 어떤 포지션 잡아가야 될까요? 네, 전일 뉴욕 지수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자, 전일 뉴욕 증시는 빈손으로 끝난 그 부채 한도 협상과 또 오늘 밤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특별한 경제 지표도 발표가 없었던 가운데, 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연내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고 또 필요하면 이러한 추가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자, 채권 금리가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CPI 지수는 현재 전달과 비교했을 때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하고 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최종금리에 가까워지면서 CPI가 발표되는 날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PI가 예측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부채 한도 협상 또한 협상 과정에서 진통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타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그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에 큰 흐름에 영향을 줄 만큼의 이슈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제가 지난달 저녁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어제 연준이 별도의 금융 안정 보고서를 통해서 은행들의 산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자,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이 추가 상승 모멘텀을 하나둘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산적해 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불안한 수급 상황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기관들의 방관 속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대차, 기아, LG전자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LG전자의 경우를 보신다면 자동차 전장 부품에 올인하고 있는 만큼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자동차 쪽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집중되면서 지수 상승을 막아서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약처에서 중국 당국의 한국 내 화장품 시험 결과 인정을 요청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나왔죠. 화장품 관련주들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메카 코리아 상한가에 안착했고요. 그리고 잉글루드백, 오가니티 코스메틱이 상한가에 안착해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나노브릭, 실리콘2, 현진 뷰티 사이언스, 본노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대거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현대차의 마더팩토리 신설과 또 전기차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기차 소재와 또 부품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제장인 SJM 홀딩스와 또 SJM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그리고 동일기연, 아진산업, 헬바이오텍, 그리고 코리아 FT와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방송에서 추천드렸던 또 한주라이트 메탈 그리고 에코플라스틱과 같은 자동차 경량화와 관련된 종목들 또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 이외에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본다라면 그 애경케미칼과 그리고 자이글이 두 자릿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강력한 테마는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자면요. 앞서서 그 부채 한도 협상도 그 CPI 발표도 단기적인 노이즈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부분은 부채 한도 협상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의 지출 예산은 6.2조 달러고요. 세수는 4.8조 달러입니다. 즉 이걸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서 1.4조 달러만큼의 추가 부채가 필요하다는 뜻이 되죠. 1.4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한다라면 약 1,800조 원이 됩니다. 자,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1.4조 달러 규모의 채권이 쏟아져 나온다라면 채권 시장이 그 물량을 어떻게 소화해낼지 이러한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만큼의 돈이 다시 시중에 풀린다라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는지가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 줄 전략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시장은 추가 상승 모멘텀을 잃어가고 또 산적해 있던 문제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죠. 매크로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중장기 포트에 대한 비중 축소 전략 드리겠고요. 단기 스윙 전략을 통한 작더라도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러한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로 보는 종목들은 조금 줄여내고 단기지만 소폭 상승을 주는 종목들 수익을 꾸준히 챙겨나가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과 함께하면 그 전략들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후장에 어떤 섹터 공략해볼지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달달한 공략 섹터 협동 로봇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일부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일전에 의료용 로봇 관련주 말씀 주셨어요. 그 의료용 로봇도 어쨌든 그 협동 로봇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협동 로봇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어떤 쪽으로 보고 계세요? 자, 우리 인플레이션 감축법, 볼 수가 있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보신다라면 그 공장을 건설할 경우에 최대 30%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해주죠. 국내의 경우에 대기업은 투자금의 1%만 좀 돌려받는 그 정도에 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연히 국내 투자는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차가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이 되면서 세액 공제 규모가 커졌고요. 또 그에 따라서 EV 마더 팩토리 구축에 대한 속도가 붙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신공장 투자 오늘 굉장히 핫한 이슈로 부각이 됐죠. 어제 오늘. 자, 2030년까지 총 24조 원 투자를 해서 국내 전기차 사업 강화에 쏟아부을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전동화 추세에 맞춰서 국내 전기차 생태계 고도화에도 나서면서 또 울산과 화성 전기차 공장 내에서 산업용 로봇을 모두 국산 지능형 로봇으로 설치를 하고 설비 국산화율을 100%에 맞추겠다라고 하죠. 현대차의 투자 소식 나오면서 전기차 관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 순서를 좀 따져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투자를 하게 되면 우선 공장이 먼저 설립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양산 체제에 돌입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설비 투자 쪽이 먼저 주목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산이 시작된다라면 그 이후에는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소재 기업들이 주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수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대차의 투자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주목받게 될 협동 로봇 관련주 관심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순서로 본다면 설비 투자 쪽이 더 관심을 먼저 받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협동 로봇에 그래서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SP 시스템즈 보려고 하는데요. 자, 현대차 그룹이 2조 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를 했죠. 이 공장은 29년 만에 들어서는 현대차의 국내 신공장입니다.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죠. 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이러한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과 함께 기존 공장도 전기차 전용 라인 전환 등을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기차 공장 내에 또 국산 지능형 로봇 설치율을 99%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할 이력이 있는 동사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자, 시세를 강하게 줬던 종목이 지금 다시 한번 재차 상승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항상 종목은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이 다시 한번 시세를 줄 때도 강한 상승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그만큼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동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일자 목표가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SP시스템즈입니다. 협동 로봇 관련주고요. 목표가 17,000원 설정해 드릴게요. AS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라운텍 첫 번째로 알아볼 텐데요. 이 종목은 이제 주신 지 2주 만에 슈팅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저께 슈팅이 나왔고 오늘 한 템포 쉬어가는데요. 이 자리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라운텍은 어제도 AS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어제 AS를 해드릴 때 사실 음봉이었어요. 자, 어느 자리냐면 차트를 보시면요. 이 자리였죠. 지금은 윗골이 달린 양봉으로 어제 마감을 했지만 어제 사실 방송을 할 땐 음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아름다운 조정이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방송을 마치자마자 슈팅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또 단시간에 또 큰 수익을 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한국과 미국 양국이 반도체와 같은 이런 5대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추진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로서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추세 상방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라운텍 저도 기억에 납니다. 어제 방송 이달의 위원이 끝나고서 9% 정도 바로 이제 슈팅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관심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주 라이트 메탈 볼게요. 이 종목도 3월 23일에 주셨습니다. 3주 정도 만에 7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다시 관심 가져가자라고 말씀 주신 이후로 꾸준히 상승세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 가져가 볼까요? 제가 이 한주 라이트 메탈을 지지라인을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앵커님 기억하세요? 네, 한주 라이트 메탈 5,500원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 기억하시네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초경량 차체라든지 전기차 부품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계속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시면 이 라인을 정확하게 그어드렸습니다. 5,500원 라인, 5,5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추적하고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현대차 그룹의 이종 규모 이런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동사도 전기차 경량화 이슈로 꾸준히 부품 관련주로 추세를 상방으로 이어가고 있는 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지지라인 5,500원 지지 확인하시면서 매수 관점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주 라이트 메탈 다시 한번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점 챙겨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공업도 볼게요. 이 종목도 위원님께서 21선 지지를 보자라고 하셨거든요. 어제 8%, 오늘 5% 고가 기준으로 이제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입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이 종목 중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많이 있는데요. 항상 그 주목받기 전에 항상 본방송을 통해서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공략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대차 투자 수혜 종목인 만큼 한주 라이트 메탈과 같이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면서 우리 앵커님께서 기억하시는 것대로 20일 이동평균선 이탈 유무 확인하시면서 매수 관점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간에 또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 수익 관점 말씀 주셨는데 종목들이 힘을 잘 내주면서 수익이 또 계속 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이달의 위원님께서 오늘 장중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 해요. 어떤 말씀 해주시나요? 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난해하고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들, 특히 주식 초보분들은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주식 초보를 탈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오늘 장중 공개 방송에서는 종가 베팅 종목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까 방송 끝나고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마치고 바로 입장하셔서 같이 시장 분위기도 함께 파악하고 또 공략해야 될 종략주 또 테마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장중 공개 방송 많은 관심,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달의 어드바이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